네, 안녕하세요. 기경환 각투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네이버 부업, 직장인 부업으로 제가 네이버를 선택했고, 특히나 홈판이랑 쇼핑 커넥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쇼핑 커넥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홈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단순히 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신규 계정을 파서 직장인 부업 관점에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투하를 했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애 키우는 그냥 중소기업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점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한 3 개월 정도를. 그리고 제가 메인 유입 전국 1 등을 찍었습니다. 네이버에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왕관을 쓴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되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인플루언서분들, 피드메이커, 네이버 메이트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부류가 아니고 새롭게 직장인의 관점에서 계정을 파서 운영을 했는데 특정 일에 전국 1 등을 찍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큰돈 벌고 싶진 않았고요. 하도 사람들이 홈판 얘기하고, 이 네이버 홈판 강의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적으면 몇십만 원, 많으면 몇백만 원 가 가지고 "그거 듣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 좋게 전국 1 등까지 하게 됐고요. 금액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전국 1등 찍었을 때가 조회수가 한 400,000 건이 되더라고요. 블로그 포스팅 1 개가 이래요. 그리고 이날 제가 800,000원 벌었습니다. 하루 수익이에요, 하루. 이렇게 벌었고, 제가 특정 패턴을 적용하지 않고 글을 쓰면은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요. 또다시 특정 패턴을 적용해서 글을 쓰니까 400,000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퇴근하고 한 1 시간 정도 투하하면서 한 200만 원 벌었더라고요. 이렇게 벌 수 있는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그 관점에서 괜찮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도 벌어 보자. 이게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다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홈판 관련 인사이트, 쇼핑 커넥트 관련 인사이트를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계속 뭐 돈벌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년 정도 넘게 거의 무료로 자료들을 풀고 있고요. 멤버십도 한 2,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면 좀 위험한 영상들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막아 놓은 거고, 그 2,000원을 뭐 1,000 명이 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돈 벌려면 고액 컨설팅을 하겠죠. 1대1로 봐 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로켓크로스, 제가 원래 본 직업이 그거잖아요. 제 이력으로 이쪽 온라인 세일즈 강의 팔면은 훨씬 더 돈 벌면서 욕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되게 미련하다, 바보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뭐 요즘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왜 이런 강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한다고 돈 크게 못 벌거든요. 영상 조회수 막 몇만 나와도 뭐 10만 원, 20만 원 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뭐 의무감인지 정의감인지, 뭔가 사회에 대한 반항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냥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을 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한민국 대중들이 되게 수준이 형편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보드 워리어들이 굉장히 활기를 치는데, 전 인터넷 실명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이게 메인 유입에 좀 많이 걸쳐진 적이 있고요. 근데 40대, 50대 남성분들의 비중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나 이런 성적인 댓글이 많다. 그리고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네이버 시스템에서 통제가 안 되고, 굉장히 적나라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그런 욕을 쓰는데도 막아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네이버 되게 문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댓글 필터링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립 중에 약간 그 수영복 입고 춤추고 그러신 뭐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달리는 남성분들 댓글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A 연예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분이 예전에 과거 뭐 19금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되게 이상한 얘기들을 쓰면서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또 알고리즘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더 웃긴 거는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 연예인분이 뭐런 뭐 19금에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연예인분이신데도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더라. 그리고 대부분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봤을 때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홈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돈을 어느 정도 계속 벌어서 임계점이 터지면은 네이버에서 죽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홈판으로 월에 뭐 몇천만 원 벌었어요, 이런 분들 중에 롱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죽어버린 계정에 계속해서 글을 쓴다고 해서 다시 살려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품질 개념이 홈판 쪽에서도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 홈판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내가 갑자기 조회수가 안 나오네요.' 하는 분들은 새롭게 파시는 걸 권고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정을 새롭게 파서 한 2-3 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아, 이게 대체적으로 맞는 방향 같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홈판을 연구를 꽤 많이 하면서 한 13 가지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해서 글을 쓰면은 꽤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프롬프트가 있어요. 되게 길고
GPT에 적용하면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옵니다. 이걸 그냥 드릴 건데요. 이제는 모든 분들한테 공짜로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 카페에 감사 회원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3만 원짜리 구독해 주신 회원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요청을 하셨어요. "너랑 되게 오래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그래도 뭔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프롬프트 없어도 제 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직접 프롬프트 출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괜찮게 제가 수익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뿌려봤자 경쟁자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일단은 저랑 오래 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보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고 제가 저희 사업자 회원분들 있죠?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력이 되는 한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카페 쪽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글을 꾸준히 써 보세요. 노출 굉장히 잘 돼요. 자,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프롬프트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회원 가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랄게요. 기존 회원에 대한 감사함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가입하지 마시고 이거 뭐 2천 원짜리 가입하신 다음에 계속 1대1 코칭 요청하시거나 뭐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러려면 이거 단가 자체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돈 받아서 뭐 해요?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어쨌든 제가 회원 전용 영상을 올리는 거는 기존의 회원분들을 위한 감사의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새롭게 가입하는 거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자료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홈판에 대한 인사이트 드리기 전에 그리고 대행사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마케팅적 개념에 대해서 "네가 마케팅을 10년 했는데 되게 못한다. 개념이 틀렸다."라는 댓글이 뭐 계속 달리는데 동일한 분 같아요. 제가 쇼핑 커넥트로 이제 수익 내는 법 보여드리면서 CPA 마케팅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거를 CPS 마케팅인데 "니 뭐 틀렸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이분을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마케팅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케팅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발 인지하시기 바랄게요. CPA라는 액션 안에 세일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거 막 꼬투리 잡을 시간에 여러분들 매출이나 고객들을 더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 광고 수익률 보여드렸다시피 괜찮죠? 전환 매출액도 뭐 억 단위고요. 그리고 쿠팡 쪽도 굉장히 괜찮아요, 로아스 같은 게.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수치와 통계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 전문가라고 말은 할 수 있거든요. 이쪽 바닥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은 마케터분들, 대행사 친구들을 겪어봤겠죠. 근데 꼭 못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단어에 신경 써요. 뭐 이거 개념 공부하고 이러지 마시고 마케팅은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실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돈 많이 벌어주면 돼요. 내 영상을 보시는 고객들, 마케터분들, 뭐 소비자분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저희 마케터들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뭔가 제 마케팅적 개념 얘기를 계속 조금씩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홈판 얘기로 넘어가서요. 현실적인 홈판의 수익화 타임라인부터 확인해 봅시다.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홈판 관련 글을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는 건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은 애드포스트 신청을 하면은 미디어 등록이 보류될 겁니다. 승인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들 글을 아무리 써봤자 돈을 못 번다고요. 애드포스트 승인이 난 이후에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보시면 지난달 기준의 블로그 방문자 숫자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4 월에 블로그 방문자가 몇십만이야. 그래도 5 월에 판단을 해 준다는 거예요. 즉 4 월에 애드포스트 승인이 안 나니까 벌 수 있는 돈이 빵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명확히 말씀을 해 드리면 예를 들어 뭐 7 월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7월 10일 정도부터 매일 한 3 개씩 블로그 포스팅을 써 가면 돼요. 그리고 8월 1 일에 승인 심사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문자 숫자가 아무리 높아봤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애드포스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평균 방문자 100 명에서 한 300 명만 가도 승인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홈판 관련 블로그를 개설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블로그 글을 꾸준히 써서 애드포스트 승인을 먼저 받는 거고 이게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린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월 승인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서 포스팅을 하루에 3 개씩 정도 기계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판단한 통계적인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홈판 성공 방법이 바로 이쪽입니다. 자, 포스팅 발행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발행을 할 때 블로그를 뭐 말하라 쓰겠죠. 블로그 글을 막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행 눌러서요. 그냥 다 체크하시고 보내세요. 다 체크하시고 그냥 발행하시면 되시고요. 보면은 저 어떤 썰이 들리냐면 홈판 관련 뭐 인사이트 중에 요 검색 허용을 삭제하고 계속해서 글을 써보세요 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테스트해 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그냥 싹 다 체크하고 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로 뭐 건들지 마시고 다 허용하시고 공개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가장 베스트는 스타 연예인. 이게 가장 홈판 메인 노출 비중을 많이 준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뭐 리스크가 크지만 돈을 빠르게 벌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 연예인. 그리고 자동차. 이것도 넘쳐요, 소스가. 이것도 상대적으로 쉽게 가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경제 해 가지고 특히나 주식 관련 얘기를 써 보세요. 토스 종토방이나 주식 커뮤니티에 소스가 넘쳐납니다. 인공지능한테 그거 학습시켜 가지고 글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다음에 블로그 글 세팅 방법인데요. 보시면 자, 블로그 들어오시면 요 관리가 보이시죠?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제 블로그 글들이 나옵니다. 블로그 관련 설정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블로그 주제를 꼭 선정해 주시고요. 만약 스타 연예인이면 스타 연예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기본 서체를 꼭 설정하세요.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서체를 저는 마루부리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는 한 19 정도. 이게 가독성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무조건 가운데 정렬. 이 정도만 해 놓으시면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애초에 중앙 정렬로 잡혀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시고 반영이 된 다음에 자, 블로그 글쓰기로 넘어오셔 가지고 항상 요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글을 써서 중앙 정렬해서 글자를 중앙에서 봤을 때 흘러 넘치지 않게 짧게 짧게 간결하게 쓰라고 말씀드렸고요. 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써 보면은 깔끔하게 중앙 정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수고하게 막 글자체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라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따라오셨죠? 그다음에 이제 홈판 관련해 가지고 이웃이 중요하다, 뭐 서로 이웃 작업을 한다, 서로 이웃 봇이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관성 없습니다. 제 신규 블로그 이웃이 한 200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홈판 잘 가고요. 이거 무시하시고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런 거 서류 추가 작업할 시간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라도 더 하시고요. 특히나 뭐 스대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블로그 글에 스크랩하고 댓글 달고 인위적으로 해라. 그럼 블로그가 뭐 떡상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사기꾼이고요.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유용한 분들이 많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스대체. 제가 스대체가 왜 사기인지 다 설명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다음엔 프롬프트 셋업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에 보여드렸죠.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데이터를 활용하고 블로그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여러 명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나만의 독특한 소스를 집어넣어서 프롬프트를 세팅해라. 어려울 거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만든 프롬프트는 감사 회원분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가 있다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GPTS라는 거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GPTS 활용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챗GPT 할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겜스고 사이트 있죠? 이 친구가 지금은 1개월에 공유 모델이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해요. 근데 요거의 단점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공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이거를 1개월 단위로 구독하면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공유 플랫폼은 되게 위험도가 많아요. 그래서 6개월 길게 끊지 마시고요. 1개월씩 그냥 세이브한다는 관점으로 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29,000원이 원래 본 가격인데 7만 원 정도면 훨씬 할인된 가격이긴 하거든요.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리스크는 크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뭐를 쓰시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 가지고 GPT는 유료 모델로 써 보세요. 그다음에 오셔 가지고 GPT에서 이 더보기 누르시면 GPT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지으시고요. 지침은 그냥 첨부한 프롬프트 학습 후에 글을 써줄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왜냐? 제가 이미 프롬프트를 세팅해서 메모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요 지식 부분에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되세요. 업로드 누르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마스터 프롬프트를 첨부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권장 모델은 가장 좋은 GPT 5.5 띵킹 모델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만의 GPTS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제 유튜브에 다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직전 영상인가? 거기에 노트북 LM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 뽑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그걸 보셨다는 가정하에 노트북 LM으로 블로그 유입 트렌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추천드리는 거는 뭐 연예인분들의 열애 소식을 거짓말로 써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스타 연예인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정사 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요런 거요. 요런 스토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천이라는 배우분이 있는데 뭐 모두가 아시죠? 예전에 뭐 문제가 터졌잖아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 딸이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조카 둘을 자신의 법적 자녀로 입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 써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LM으로 추출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긁어서요. 챗GPT로 넘어와서 그대로 붙여서 "관련 이야기 써 줘."라고 하면 끝입니다. 한번 돌려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GPT의 상태가 매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교정 명령을 계속 주셔야 돼요. "야 A를 B로 바꿔 줘. B를 C로 바꿔 줘."라고 하면은 GPT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이해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주기 시작합니다. 느낌 오시죠? 어쨌든 얘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매번 컨디션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명령 자체를 반드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짓 데이터를 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제목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요새 홈판 트렌드의 제목은 요 따옴표가 있고 "뭐뭐 했다더니 결국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도하게 제목이 추출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따옴표, 인용구가 들어가게 써 놨고요. 중간중간 중앙 정렬을 통해서 글자를 좀 가독성 있게 쓰도록 이렇게 제가 일부러 프롬프팅을 한 겁니다. 쭉쭉쭉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해시태그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해 줬고요. 여기서 문제, 이런 단어 있잖아요. 요런 단어냐 뭐 땡, 약 뭐 이런 것들, 이런 불법 단어, 좀 위험한 단어가 있으면은 다 수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료 정리용 URL이라 그래서 관련 기사랑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면 사실 문제가 되지만 이걸 적절히 변형해서 쓰시길 권고 드릴게요. 뭐 그림판을 통해서 약간 변형을 주시거나 아니면 GPT를 통해서 약간은 다르게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내가 좀 문제를 안 일으키고 롱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타의 서사 중에 성공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모르는 홍석천 연예인분이 딸을 가지게 된 사연,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조회수는 낮을지라도 오래 갈 거예요. 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냥 화무 11호입니다. 나는 그냥 돈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쓰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 이건 좀 비정상적이고 앞으로 법적 문제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7월 10일 인가부터 법이 개정되는데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프롬프트 제가 드린 걸로 GPTS로 글을 뽑아내는 것까지 다 보여 드렸고요. 가장 안전한 게 저는 주식 같아요, 주식.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내 토스증권 화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이나 사진 같은 거 제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써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법이 개정돼요. 그래서 거짓 기사가 나락을 가는 걸 떠나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모 블로그에서 연예인들이 사귀었는데 헤어졌는데 누가 누굴 헌신작처럼 버렸다. 거짓 기사를 계속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7월 10일 정도 이후로 제대로 신고를 하면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 쓰지 마시라는 전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7월 10일 부터 법이 개정되는데요. 7월 7일 이네요. 7월 7일. 허위 조작 정보법이 시작됩니다. 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불법 정보의 범위가 변화되는데 혐오나 차별, 선동 정보가 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뭐냐?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차별, 증오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신설되고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거짓인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 유행하는 특정 블로그에 뭐 연예인이 누굴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돈을 내가 벌었다라고 하면은 민사 책임을 지는데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직접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커졌습니다, 문제가. 특히나 가중배상이 있는데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서 광고나 후원, 그 밖에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 즉 애드포스트 수익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유통할 당시 구독자, 친구, 회원 등의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또는 컨텐츠의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지금 홈판으로 거짓 기사 올려서 조회수 몇십만 가시는 분들이 다 대상입니다. 거짓 기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홈판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거짓 기사 올리시는 분들 본보기 케이스로 무조건 잡혀갈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뭐 특정 집단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해석은 다 차치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게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된다라는 팩트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심하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뭐 히든 꿀팁 중에 뭐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블로그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도 다루고 싶은데 이거 회원 전용에서 다룰 거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동일 패턴의 글을 부셔주세요. GPT나 제미나이나 결국 이제 프롬프트대로 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정해 주세요. 처음 도입부 수정, 뭐 중간에 어색한 부분 수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제가 회원 콘텐츠에 좀 다룰 거고요. 앞으로 회원 전용 영상들을 좀 올려 드릴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그래요. 필요하시면은 가입한 다음에 해지하시면 되시고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안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 작성법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AI로 글을 써서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AI를 이해하세요. AI가 특정 문서들을 읽어 가지고 노출시켜 주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킬 때 전수 데이터를 다 읽을까요? No, 절대 아닐걸. 자, AI가 정보를 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다 그냥 무시하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블라블라 다 떠나서요. 블로그 전체를 다 읽기보다 제목, 소제목, 메타 설명, 뭐 해시태그, 본문의 일부나 표, 인용구,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읽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비용, 속도, 정확도 때문이에요. AI가 현존하는 뭐 블로그 문서들을 다 읽어서 이걸 다 해석해서 특정 기준으로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뿌려주는 것과 대량의 문서들 중 일부, 인용구 등만 캐치해서 빠르게 노출시키는 거랑 뭐가 더 쌀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후자겠죠.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 되게 긴 얘기라. AI가 좋아하는 정보 중에 제모랑 소제목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인용구가 나올 거고, 출처가 나올 거고, 날짜, 기준 시점, 특정 숫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영해서 프롬프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쓸 때 "이 제품 정말 좋은데 이거 특별한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가 아니고 "이 제품의 이름이 뭔데 이 용도는 뭐고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고 핵심 기능은 뭐고 구체적인 스펙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는 게 오히려 AI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요새 죽여주는 제품인데요. 사람한테 자연스럽죠?" 근데 AI 입장에서는 정보의 밀도가 낮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결론은 검색 엔진이 쉽게 뽑아낼 수 있도록 블로그 글을 쓰는 거고 소제목 무조건 써라 이용구, 상단 요약에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써 줘라. 요거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AI 시대에서 아이러니하게 패턴에 맞게 쓴 AI 글들이 노출되는 역현상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좋은 글, 노력하는 글이라고 한다면은 내 정성과 혼이 들어간 글이라고 판단이 들겠지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노출에서는 AI가 좋아하게 글을 써야 노출된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AI가 좋아하는 패턴에 맞춰서 글을 써서 소제목이랑 인용구 등을 조합해서 글을 쓰고 그래서 노출이 먼저 돼야 되는 게 1 순위. 그다음에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도록 썸네일이랑 제목에 후킹을 강하게 주는 게 2 순위. 3 순위가 사람들이 직접 읽고 댓글을 달거나 스크랩을 하거나 반응을 해 주는 게 3 단계. 즉 노출이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이 순서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성공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출 타이밍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떨 때 글을 써야 좋을까를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회원 전용에 천천히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예인들 비난 기사나 뭐 거짓말로 누가 사겼다 이런 것들 제발 쓰지 마시라니까. 자신 있으세요? 법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알려드린 패턴으로 자동차에 대한 글을 쓰거나 주식에 대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비키니 관련 기사를 차라리 쓰세요. 그게 저는 법적 리스크가 오히려 적을 것 같고요. 특정 연예인에 대한 극찬 기사를 차라리 쓰세요. 천천히 오래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에 1 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3포에서 5포 하냐를 팁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되게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들을 블로그에 한 5 개에서 10개 이 정도 다 이관해 주고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하나씩 탈고하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즉 먼저 생성을 다 해 놓습니다. GPTS로 블로그 본문 글들을 한 5 개에서 10개 쭉쭉쭉 뽑아 놓고 이걸 먼저 싹 다 옮겨요,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하나씩 수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 주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요새 홍판에 자주 보이는 블로그들을 그대로 긁어서 똑같이 하면은 실패 확률이 높다. 이미 그게 알고리즘을 타고 끝난 건데 요새 웃긴 게 상당히 많은 블로거분들이 다들 헌신짝처럼 버렸다. 헌신짝, 헌신짝. 아니 사귄 적도 없는데 헌신짝처럼 찼대. 이런 글을 계속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영혼을 버리면서 거짓 기사 그리고 어그로글 이런 걸 써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은 안 사귀었던 연예인들 사귀었다고 하거나 사귀고 잘 헤어졌는데 이 연예인이 특정 연예인을 헌신작처럼 버렸다.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써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유행하냐? 네이버가 정말 이상하다. 댓글 클렌징이 안 돼요, 특히.
댓글에 심한 상스러운 욕을 해도 그게 그대로 노출되고, 특히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블로거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가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이게 알고리즘을 타서 그 사람이 떡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저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적인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 국제 정세, 환율, 뭐 안보 리스크 이런 게 좀 요새 있잖아요. 뭐 이런 내용에서 홈판에 뜨는 건 못 봤고요. 이상하게 연예인, 주식,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하게 다다다닥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오래 더 갈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준비를 해서 뭐 우리는 그냥 보호자의 관점이니까 '돈을 벌어보자.'라는 거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삼전 쪽에 돈이 자금이 쏠리고 고환율로 인해서 자영업자랑 중소기업 도산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환율이 저는 서민의 삶과 굉장히 연관돼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원자재를 대부분 막 수입한다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뭐 제품들, 음식들 가격이 다 올라요. 월급은 그대로겠죠?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요. 무언가 뭐 터질 것 같은 쎄함이 느껴지는데 닥쳐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홈판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대, 썸네일, 제목, 글의 공식들, 특정 패턴을 통해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팁을 드리면은 제목이랑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어요. 그리고 본문은 다른 내용이야. 이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기본이 무너진다고요. 블로그의 기본은 글이에요, 글. 제목에 A라는 내용이 딱 박혀 있으면 본문에 그 A 관련 글들이 따다닥 박혀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제목에 국산 GV80 망해버리게 한 중국차라고 한 다음에 이 중국차가 결국은 구리다라고 쓰는 거. 이건 어그로이자 제목과 본문이 맞지 않는 사기성 글인데 이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기본이 지금 무너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A랑 B랑 사귀다 헤어졌어. 근데 A가 B를 찾는데 B가 A를 헌신자처럼 뭐 축구공처럼 차 버렸다. 이런 내용을 하고 또 본문엔 또 그게 아니야. 그럼 대중들은 흥분을 하고 욕을 쓰고 욕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관련 팬들은 또 반발을 하면서 서로 막 싸워요, 댓글에서. 그래서 알고리즘이 터져.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 오케이인데 유튜브는 이런 게 반복되면은 제재를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회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그로 글만 계속 늘어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십성 기사, 알맹이가 없는 글들이 계속 뿌려진다는 거죠, 이게 위주로.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서 개입을 해서 계정을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직접 개입해서 삭제를 해 버리잖아요, 돈 못 벌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목 아프네. 어쨌든 뭐 제가 이걸 해서 뭐 큰돈 버는 것도 아니지만 왜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공짜 강의를 많이 듣고 내가 배워서 남들한테 또 공짜로 알려주는 좋은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더라고. 세상은 뭐 선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게 돼 있더라고. 그게 세상의 논리이자 뭐 자본주의인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각설하고요. 결국은 네이버가 띄워주는 분야로 가야 돼요, 홈판으로 돈 벌고 싶으면. 거기서 연애 쪽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건 네이버가 좀 손봐줬으면 좋겠어요. 연애 쪽에 노출되는 비중을 확 줄이고 주식이나 자동차 그리고 특히나 뭐 정말 좋은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맛집 그 블로거분들 중에 직접 내가 매번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글을 읽고 혼이 나가게 매력적인 글들이 있는데 그런 블로거분들의 조회수가 뭐 1000 에서 2000 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돈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밸런스 있게 좀 리밸런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리고 네이버 메이트 되게 핫했잖아요. 저는 이게 역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이버 메이트에 선정되신 분들이 과거에 홈판을 잘 갔는데 지금은 홈판 쪽 비중이 줄어들고 검색 노출에 뜨면서 오히려 방문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괴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기회다. 우리 같은 일반 블로거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제가 직접 보여 드렸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비싼 강의 듣지 마시고 제 거 멤버십도 가입하지 마세요, 굳이. 돈 아까워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혼을 버리진 말자. 저도 영혼을 버리면은 홈판으로 돈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돈 번다고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줄였어요, 비중을. 그런 거 비중을 줄이고 좀 긍정적인 방면으로 지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법적인 방향성이랑도 맞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제발 카페에 올려주세요. 카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를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잘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같은 자료는 감사 회원분들한테 무료로 드리잖아요. 카페 활동 열심히 해 주세요. 뭐 강제로 카페 쪽에 이상한 글 막 복붙해 가지고 몇백 개 쓴 다음에 "야, 빨리 뭐 감사 회원 해 줘." 이런 거 말고 제발 뭔가 그냥 오래 보자고요, 오래. 짧고 쉽게 돈 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양 덕퍼였습니다.